도쿄 직장인 다케루의 충격적인 깨달음. 도쿄 신주쿠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안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그 중에는 42세의 평범한 샐러리맨 다케루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스노우맨을 통해 곧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한 일본 직장인이 경험한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루라고 합니다. 42살이고요. 도쿄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상사의 무리한 요구, 끝없는 보고서 작성, 지루한 회의들. 때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게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소한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그 취미가 바로 음악 프로그램 시청이었어요. 특히 금요일 밤에 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은 제게 있어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차가운 맥주. 한 캔과 함께 보는 음악 프로그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스노맨이 출연하는 날이면 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밝고 친근한 매력에 예능감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어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마치 친한 형들 같은 편안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일본에서 스노맨의 인기는 정말 대단해요. 음반 판매량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드라마까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예요. 제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스노맨을 좋아하고 길거리에서도 그들의 노래가 자주 들려와요. 저에게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바로 스노맨이고 이들이 일본 대중음악계의 정상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매주 그들의 새로운 무대를 보며 저는 일상의 활력을 얻었고 때로는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제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어요. 스노맨은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넘어서 제 삶에 작은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스노맨 한국 인기 음악방송 뮤직뱅크 출연 확정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스노맨이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KBS의 대표적인 음악 방송인 뮤직뱅크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정말 크게 다뤘습니다. 일본 아이돌의 글로벌 진출, K-팝의 본고장에서 인정받는 J-팝의 저력이라는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룹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니 팬으로서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케루 씨가 좋아하는 스노맨이 한국 방송에 나간다면서요? 라고 동료 사토가 물어봤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은 K-팝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우리 아이돌이 인정받는다니 말이에요. 또 다른 동료 야마다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대에 역한류도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모두들 정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스노맨의 한국 출연이 언제 방송될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방송 후에는 분명 한국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최고 아이돌을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당연히 좋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댓글도 번역해서 읽어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몰래 유튜브를 켰습니다. 업무 시간이긴 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스노맨 뮤직뱅크라고 검색하자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어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개의 댓글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노래 진짜 못하네, 크크크, 얼굴도 별로고 실력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일본 아이돌 수준이 이 정도야? 코미디언들이 춤추는 줄 알았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며 다른 영상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본에서의 그것과는 정말 정반대였어요. 실력이 너무 아쉽다. 춤도 칼군무가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 것 같네. 일본 아이돌이 다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그룹이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스노맨이 이렇게 평가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노맨의 무대가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무대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들이었어요. 라이브 실력이 이 정도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나? 연습을 얼마나 했길래 이런 무대가 나오지?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던 스노맨이 객관적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계속해서 댓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댓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개그 그룹 맞나요? 진지하게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에 어이없음과 동시에 묘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웃음이 가라앉아 이번에는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노라조 같은 포지션인 건가? 예능용 아이돌인가 보네. 일본에서는 이런 게 진짜 인기 있나? 노라조라는 한국의 개그 성향 가수 그룹을 언급하며 스노맨을 비교하는 댓글들을 보니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 스노맨은 일본에서 정말로 실력 있고 매력적인 아이돌로 인정받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사무실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던 그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저 어제 스노맨 한국 방송 반응을 봤는데요. 어떻던가요? 인기 많았죠? 라고 사토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정한 반응이었어요. 동료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좋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 중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세븐틴.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무대를 하나씩 시청했어요. 보는 순간 저는 그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의 칼같이 맞아떨어지는 군무, 완벽에 가까운 라이브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카리스마와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 이 모든 것이 스노우맨의 무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스노우맨의 매력은 완벽함이 아니라 친근함이었다는 것을요. 마치 옆집 형 같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그런 느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팬들과의 허물없는 소통. 이것이 일본 팬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아이돌 문화에서는 이런 친근함보다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실력이 우선시되는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는 절대적인 프로여야 하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 아이돌의 친근함과 예능감이 한국에서는 실력 부족이나 프로의식 결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반대로 한국 아이돌의 완벽함과 카리스마는 일본에서는 때로 딱딱함이나 접근하기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문화의 차이였어요. 같은 아이돌이라는 장르라도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일본은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를, 한국은 감탄하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한국 댓글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찾아보던 중에 몇 개의 다른 반응들도 발견했어요. 노래랑 춤이 의외로 내 취향이네. 뭔가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좋다. 일본 특유의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기 좋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정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일부 한국 사람들은 스노맨의 매력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스타일도 다르겠지. 일본 아이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댓글을 쓴 분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또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K-팝과 J-팝은 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댓글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런 댓글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음악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다양성이 인정받을 수 있고 서로 다른 매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음악은 정말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어딘가에는 분명 그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공감의 목소리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반응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며 저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네티즌들에게 스노맨의 무대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자랑하는 아이돌이 한국 무대에서는 이렇게 평가받다니.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꼈어요. 물론 스노맨을 여전히 좋아했지만 객관적인 실력 면에서는 한국 아이돌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라이브 실력과 퍼포먼스의 완성도에서는 확실히 격차가 느껴졌어요.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를 본 후에 다시 스노맨의 무대를 보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 아이돌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를 절실히 실감했어요. 그들의 수준은 정말로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실력. 이래서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구나. 저는 한국의 음악 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새삼 깨달았어요.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통하는 스타일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스타일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아이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향점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진 쪽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현실에 대한 인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오히려 감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저는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심시간에 모인 동료들은 모두 제 이야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다고요? 사토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직접 확인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야마다도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관련 영상을 검색했어요. 잠시 후 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와, 정말 혹독하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물 안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동료 중 한 명인 스즈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아이돌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모든 게 한국 스타일일 필요는 없죠. 맞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 아이돌들의 연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어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연습하는 모습, 완벽한 무대를 위해 수백 번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대단해. 저는 한국 음악 산업의 시스템과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저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해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감각도,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도 말이에요. 42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스노맨의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음악은 좋았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음악도 더 많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악 말이에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았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다케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